아침에 이것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아침은 꼭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유행하는데 혹시 아침 거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밥 차리기 귀찮아서 빵에 잼 발라 먹거나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드시며 대충 때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잘 먹은 밥 한 그릇은 보약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이롭게 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아침이 왜 중요한지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침 최고의 음식 8가지,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과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이렇게 아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이 중요한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시리얼입니다. 아침 차리기 귀찮아서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리얼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인데요. 곡물로 만들었지만 시리얼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단맛이 좋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당분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얼을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먹는다면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면 몸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드신다면 건강에 정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어 많이 드시는 시리얼은 절대 아침에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을 갈아 만든 과일 주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에 만들어 먹기 편하고 생과일이기 때문에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들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하여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문제는 바로 갈아서 드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일을 갈게 된다면 과일의 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생과일로 그냥 드셨을 때 보다 혈당 지수를 급격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아침에 드시게 되면 갈아서 드시지 마시고 생으로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씹는 것을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이를 이용해 씹는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더욱 주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죽입니다. 무슨 말이지? 아침에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어 죽을 먹게 되는데 왜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흰 쌀밥이 현미에 비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 흰 쌀밥을 죽으로 만들면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과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시리얼, 과일 주스와 마찬가지로 췌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했던 사람도 점점 췌장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아침에 시리얼, 과일 주스, 죽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 중년들에게도 아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뇌 건강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24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잠에서 깨어 활동하는 시간에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활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우리의 몸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뇌는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중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밤새 일한 뇌에 에너지원을 공급해줘야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아침을 거르고 먹지 않으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적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을 건강하게 잘 먹어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아침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텁텁해서 물 한 잔씩 드시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가 바로 물인데요. 밤새 뇌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은 잠들어 있지만 뇌는 밤새 우리 몸을 재정비하는데요. 밤새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내분비 기관을 정비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 안의 수분도 손실되게 됩니다. 그 양이 약 500ml에서 10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건조해져서 나도 모르게 물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에도 찬물을 마시기보다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첫 한 모금은 물을 마시지 말고 입안을 한번 헹궈버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밤새 많은 세균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물로 입안을 헹궈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물 5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뇌출혈 또는 뇌동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더욱 천천히 드시길 바랍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물을 너무 빨리 들이게 되면 뇌의 혈류량이 급증해 뇌혈관에 무리를 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양을 늘려주고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량 또한 늘게 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 탈수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떨어져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만성 탈수가 되지 않도록 아침에 따뜻한 물 500ml 정도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아주는 것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몸의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아침에 물이 몸에 들어가면 위장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새 멈춰있던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장내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직장으로 움직이게 되고 위 대장 반사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신호를 자극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맛도 좋은데요.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데에도 아주 좋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밤새 장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들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눈의 황반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호박을 쪄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곁들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이 건강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배고파지지 않아 당분이 많은 간식을 먹거나 점심을 폭식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계란의 풍부한 레시틴은 우리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침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계란을 드실 때 반숙으로 쪄서 드셔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A는 기름과 함께 드실 때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기름에 익혀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아침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여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양배추는 더욱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도나 위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양배추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염증이 심해지면 점막이 패여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궤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에도 혈액순환의 문제뿐 아니라 혈액 속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증상들의 원인이 진액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가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죠? 5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우유를 농축하여 만든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단백, 유지방, 유당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아침에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장내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포만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든든한 오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릭 요거트는 어떤 음식에 섞어도 조화가 잘 되어 먹기에 편한데요. 아침을 차려 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일반 빵 말고 통곡물로 된 통밀빵에 그릭 요거트를 발라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릭 요거트일수록 식감이 꾸덕합니다. 부드러운 요거트 말고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골라 드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이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를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역할과 신경계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아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에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삶아서 먹는 방법보다는 구워서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혈당 때문에 감자에 탄수화물이 적정되시는 분은 하루 전에 껍질째 구워 냉장고에 16시간 이상 보관해 두시면 감자의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7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잡곡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많이들 드시는데요. 귀리도 그중 하나이지요. 특히 귀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네요. 귀리는 영양가가 높아 건강에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귀리를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리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이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가스로 인해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길 바랍니다. 8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신신대사를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정말 좋은 식품이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주어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유제품과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가 큰데요. 바로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게 되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생과도 물론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정말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 구매하셔서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입맛 살리는 반찬이 있죠. 바로 깻잎입니다. 식탁 위의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깻잎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칠순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많이 깻잎을 드셨는데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법,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며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쉽게 분해되어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인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 혈류 및 산소 공급량을 촉진시켜 뇌세포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깻잎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깻잎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깻잎의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깻잎에는 칼슘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일종인 오스테오칼신의 활성화에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뼈의 대사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조골세포에서 분비되어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세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찌기 쉬운데요. 한번 살이 찌면 체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깻잎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깻잎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깻잎의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이 페릴케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의 네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깻잎에는 파이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파이톨이 내추럴 킬러셀, NK라고 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데요.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파이톤은 위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팀의 논문을 살펴보면 파이톤을 위암세포에 접촉시켜 보니 6일 뒤에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파이톤은 골류감에 있어서도 최대 91%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은 눈의 수정체와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깻잎을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깻잎의 여섯 번째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4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우미지기게 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담적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적병 또한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깻잎의 효능은 항균 기능과 식중독 예방 효과입니다. 깻잎은 깻잎만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은 페릴라, 알데하이드, 페닐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과 함께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균 작용은 세균을 억제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루테올린이란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 완화 기능과 항알레르기 작용이 좋아 콧물 재채기를 막아주는 데에도 뛰어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은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 K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깻잎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불편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이 다 좋은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잔류농약이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면 까칠까칠한 잔털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깻잎은 어떻게 세척해야 할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어주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깻잎 한 장 한 장씩 떼어 흐르는 물에 앞 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되어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요.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또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나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고인물의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어 오랫동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바깥쪽 문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인데요.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레산이 풍부하여 아토피,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불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영양제로 먹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줍니다.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줍니다.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 몇 개 뚫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만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주시고요.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줍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넣고요.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 반죽을 해주면 됩니다.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더욱 풍성하게 해 기억력을 높여주고 인지 능력도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한데요.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40배나 들어있습니다. 깻잎의 풍부한 칼슘, 혼자서는 잘 흡수되지 않는 이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잘 반죽된 깻잎 두부 계란전을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이제 잘 부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영양풍한 깻잎 두부 계란전으로 치매과 골다공증 2가지 한 번에 예방해보세요.